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분기 한정법이라는 걸 배워서 그걸 또 제로원 변환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기 한정법을 다루기 전에 요걸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Depth First Search와 Breadth First Search, 즉 깊이 우선 탐색, DFS라고 하죠. Depth First Search입니다. 그리고 너비 우선 탐색, BFS라고 하죠. Breadth First Search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자료 구조 배울 때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Depth First Search는 깊이를 우선으로 이렇게 탐색해 들어가는 거고, Breadth First Search는 이렇게 너비 우선 탐색으로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를 우리가 DFS, BFS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트리에 적용하면 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오더 트래버설처럼 이렇게 깊이를 먼저 탐색하는 것을 우리가 DFS라고 합니다. 반대로 너비를 우선 탐색하면 어떻게 되죠?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을 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BFS,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분기 한정은 브랜치 분기하고 and bound 한정한다 이런 뜻인데, 백트래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상태 공간 트리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왔죠. 이때 이제 백트래킹은 뭐를 기반으로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DFS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죠? DFS는. 근데 이제 분기 한정은 그렇게 하지 말고 BFS를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자식 노드들을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자식 노드 다 찾아보고, 자식 노드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자식 노드 다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최적화 문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한계값, 바운드, 백트래킹 할 때 배웠죠, 그죠? 바운드. 이 한계값을 고려해서 최적 우선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둘 다 B로 시작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브랜치 앤 바운드 프로닝을 통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선 너비 우선 탐색, 브레드 퍼스트 서치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BFS는 이제 Q를 사용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그죠? 어떤 트리 T에서 이 트리의 자식 노드들을 다 Q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Q에서 팝을 해서 이제 처음에 이 루트를 Q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팝해서 요게 팝되면 다시 또 자식들을 Q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팝이 돼가지고 자식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자식을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브레드 퍼스트 서치죠, 그죠? Q를 하나 선에서 초기화하고 루트를 Q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루트를 팝해서 방문하고 인큐 한 다음에 DQ를 해서 그 차일드들을 또 방문해서 이제 인큐를 하는 이런 형태의 브레드 퍼스트 그 BFS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제로원 변환 문제 같은 예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면 얘에서 얘를 먼저 탐색하고, 그 다음에 얘를 탐색하고, 얘를 탐색하고, 얘를 탐색하고, 얘를 탐색하고, 얘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문제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죠. 얘. 나머지는 이제 프로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난번에 아마 이제 제가 그림을 같이 안 놨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나머지 요거는 똑같아요. DFS하고. 그러니까 총 노드에서 세알을 보면 13개일 겁니다. 근데 이제 4개를 더 방문하죠. 그러면은 방문 노드 수가 13 더하기 4는 17이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브레드 퍼스트 서치 너비 우선 탐색을 하면 DFS보다 못해요. 그죠? 효율이 더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분기 한정법은 기본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너비 우선 탐색인데 일반적으로 너비 우선 탐색이 깊이 우선 탐색보다는 효율이 나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프라미싱 펑션만 가지고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운드, 우리가 이제 계속 고려하고 있는 이 바운드 값을 잘 사용해서 뭘 하냐면은 어떤 노드에 자식 노드 방문한 후에 이 유망하면서 프라미싱 하면서 아직 큐에 집어넣지 않은 방문 노드들을 살펴보고 이제 방문을 할 때 한계 값이 가장 좋은 노드들을 우선적으로 확대합니다. 요거 오탈자가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큐에서 자기 지금까지 찾은 베스트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최적의 해답이 있을 건데 그 최적의 해답보다 더 좋은 노드, 그 노드가 유망한데 그 노드들을 먼저 방문하자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00 루트 노드에서 00 아무것도 안 담은, 배낭에 아무것도 안 담은 상태에서 이제 한계까지 115가 나온다는 거는 지난번에 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브레드 퍼스트로 이렇게 큐에 얘를 큐에 집어넣었다가 얘를 팝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에 지금 얘하고 얘가 들어가 있겠죠. 이 중에서 바운드가 얘는 115고 얘는 82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바운드가 더 큰 거를 끄집어냅니다. 제일 큰 거를.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빨간색이 됐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지금 팝했으니까 얘의 차일드 노드들을 이제 방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맥스 프라핏은 현재 얘가 40이 되는 거죠. 115에서 맥스 프라핏이 이제 40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팝을 했으니까 그 밑에 이제 노드들, 얘가 큐에 들어갔고 얘도 큐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 얘는 큐에서 아직 안 빠져나왔죠. 자, 이 중에서 제일 바운드 값이 제일 큰 거를 우선 방문하는 겁니다. 자, 요런 거는 어떻게 구현하면 되죠?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순위 큐를 사용하면 일일이 이거를 다 서칭해서 최대값 찾아낼 필요는 없죠. 그죠? 우선순위 큐, 프라이오리티 큐, 미닙이나 맥스 힙으로 구현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맥스 힙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바운드 값이 큰 요 노드들을 우리가 이제 또 큐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계산을 해보면 맥스 프라핏이 70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 프라핏을 업데이트하고 22 얘도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추가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15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115를 가지고 요 221 노드를 가지고 또 다시 이제 방문을 하면 이제 이번에는 그림이 31과 32가 큐에 들어가는데 요때 이제 31에 들어갔을 때 얘는 난 프라미싱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바운드가 맥스 프라핏을 이 바운드 값이 맥스 프라핏보다 작기 때문에 난 프라미싱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아예 큐에 인서트 할 필요가 없죠. 방문은 했지만 큐에 인서트를 안 하고 얘는 이제 아직 80이니까 맥스 프라핏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인서트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큐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얘는 이제 큐에 안 넣었으니까 요 세 개겠죠. 그죠?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가 됩니까? 80, 98, 80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이제 큐에서 팝해서 이제 얘하고 얘를 또 고려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얘는 98이고 얘는 50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재 맥스 프라핏이 98인데 50은 바운드가 50이니까 한계 값 기대 비용이 맥스 프라핏보다 작으니까 얘는 프루닝 하면 되죠. 그죠? 큐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하고 얘가 이제 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0, 98, 80이니까 이번에는 332 Q에서 팝 되겠죠. 그죠? 우선순위 Q에서. 그래서 이제 332 팝 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 보면 41과 42를 방문하는데 얘도 0이고 얘는 90이죠. 그죠? 그러면 98보다 작으니까 둘 다 얘는 Q에 인서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얘가 프라핏이 90인 이 맥스 프라핏이 98인 얘가 현재 바운드가 98인 얘가 지금 현재 최대 노드가 되는 거죠. 그죠? 최대 값을 가진 노드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Q에 있는 거는 요 이제 얘는 방문했으니까 얘하고 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더 큰 거는 80인데 82는 현재 98보다 작으니까 Q에서 팝했을 때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죠. Q에서 팝은 되지만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도 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팝했는데 80이니까 98이니까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얘가 최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가 방문한 노드들을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Q에 얘들은 아예 이제 Q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Q에 들어갔다 나온 애들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노드의 숫자가 몇 개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됩니다. 백트래킹이 몇 개였다 그랬죠? 13개였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BFS 한 거는 17개. 이거는 뭐 어차피 안 쓰니까 상관없다 치더라도 백트래킹하고 비교해봐도 브랜치 앤 바운드가 더 유리해졌죠. 왜냐하면 백트래킹에서 백트래킹과 거의 유사한데 백트래킹에서 일단 유망한 놈들을 먼저 방문하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유망하지 않은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치 앤 바운드가 백트래킹의 상위 버전, 더 향상된 버전이고, 그리고 이제 대신 이 브랜치 앤 바운드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최적화 문제에서만 유리하겠죠. 그죠? 만약에 최적화 문제가 아니면 한 개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한 개만 찾으면 끝까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레벨로 가는 것보다는 쭉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분기 한정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 Q죠. 우선순위 Q. 그래서 파이썬으로 하면 또 유리한 점이 이제 우선순위 Q를 우리가 뭐 따로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맥스 힙을 우리가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갖다 쓰겠습니다. 뭐냐면 Q라는 모듈에 있는 priority Q를 우리가 이용하면 됩니다. from Q, import priority Q에서 이 PQ의 생성자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제 4, 1, 3, 2가 있으면 요 그 0에서 이 랭스까지 pq.put을 해주면 됩니다. pq.put 해가지고 데이터 i를 주니까 4, 1, 3, 2가 Q에 들어갔겠죠. 그죠? PQ에. 그 다음에 이제 Q가 empty가 아닐 때까지 PQ에서 get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4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Q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애플, 바나나, 페어, 사과, 바나나, 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의 이 스트링의 길이 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이렇게 튜플을 주면 됩니다. 관로를 해서 이렇게 튜플을 주면 요게 랭스 데이터 i니까 요게 애플이면 5 튜플 5, 애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튜플 얘는 6, 바나나가 될 거고, 얘는 4, 페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인서트를 해주면 Q에서 파면은 이제 순서가 뭐가 되겠습니까? 페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애플이 오고, 그 다음에 바나나가 오겠죠. 프라이어리티 Q니까 작은 것부터 먼저 꺼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민힙이죠. 그죠? 민힙을 구현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싶은 거는 맥스힙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큰 거부터 먼저 끄집어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큰 거부터 먼저 끄집어내는 그런 옵션이 없어서 약간 트릭을 써야 됩니다. 요 튜플을 줄 때 요 값을 마이너스로 주면
요 값이 더 큰 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먼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나나 6 바나나 튜플이니까 6 바나나 그 다음에 5 애플 그 다음에 4 페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튜플을 우리가 리턴 받았으니까 이 pq.get 했을 때 튜플을 리턴 받았으니까 튜플의 0번째 아이템이 이제 랭스고 요 1번째 아이템이 뒤에 값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priority queue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SST 노드라는 이 클래스를 하나 정해 줘야 돼요. C 같으면 이제 스트럭트로 구현해야 될 거고 자바 같으면 이제 뭐 자바도 클래스로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얘가 레벨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프라핏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웨이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운드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에 요 노드들을 표현하는 이제 클래스 하나를 선언했고 요거를 이제 요거는 프린트 하는 그런 이제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정의하고 바운드는 이제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일 먼저 PQ를 priority queue로 생성을 하고 초기화를 한 다음에 SST 노드 처음에 거는 뭐로 주면 됩니까? 레벨도 제로로 주고 profit, weight 다 제로로 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현재 max profit은 초기 값이 0이죠, 그죠? 그리고 v.bound는 이 노드 v의 바운드는 뭐로 하면 됩니까? 바운드 함수를 쓰면 되죠. 이 바운드 함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바운드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그 우리 TOT 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바운드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 안 나시면 지난번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루트 노드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v.bound 우리가 이제 한계값을 보고 그 한계값이 제일 높은 것부터 먼저 꺼내와야 되니까 v.bound를 이렇게 우선순위 큐에 그 프라이어티 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v라는 노드 요 노드를 이제 우선순위 큐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q가 empty가 될 때까지 empty가 아니면 계속 뭐랍니까 pq에서 get 1 하면 요게 이 저장한 프라이어티에서 저장한 것 중에서 바운드가 제일 큰 값을 v로 리턴을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때의 바운드가 맥스 프라핏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운드가 맥스 프라핏보다 커야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노드의 바운드가 맥스 프라핏보다 작다는 거는 이미 난프라미싱 하니까 안 하면 되죠, 그죠? 자, 만약에 요 조건이 된다면 맥스 프라핏보다 이제 v.bound가 크다면은 이제 두 개를 고려하면 되죠. 레프트 서브트리와 라이트 서브트리, 그죠? 자, 레프트 서브트리는 뭡니까? 얘를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레벨은 한 개 더 높여주고, 그러니까 뎁스를 하나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웨이트에다가 w.레벨을 더 더해줘야 되고, 프라핏은 p 레벨을 더 더해줘야 되고, 요걸 가지고 이제 SST 노드 레벨, 프라핏, 웨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하면 그 u라는 노드가 레프트 차일드 노드가 되죠, 그죠? 상태 공간 트리에서 얘가 됩니다. 레프트 차일드. 요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u.weight가 w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건 뭡니까? 내가 현재 그 이제 배낭의 무게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배낭의 무게보다 크다는 얘기는 배낭이 넘쳤다니까 난프라미싱한 거죠, 그죠? 또 그리고 u.profit이 max profit보다 크면 현재 내가 지금 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는 이제 max profit을 u.profit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찾은 것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u.bound는 바운드 함수로 계산을 해서 이 u.bound가 max profit보다 크면 Q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프라미싱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라이트 차일드죠. 얘가 되는 겁니다. 라이트 차일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레벨과 v.profit과 v.weight를 그냥 주면 되죠. 이제 배당에 추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u.bound를 계산한 다음에 이 u.bound가 max profit보다 크면 마이너스 u.bound.u를 푸트하면 되죠. q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max profit을 리턴해 주면 되고, 이때 배당에 담긴 거는 요거 max profit을 업데이트 할 때 이 best라는 솔루션을 뭔가 지금 현재 우리 include 같은 이런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그죠? 지금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그냥 max profit 값만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바운드 함수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완전히 동일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프라핏을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본 요 예제,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하고 똑같죠. 이제 지겹게 봤기 때문에 딱 봐도 값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W도 마찬가지로 16으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냅색4를 우리가 프라핏 웨이 W를 주면 맥스 프라핏은 최대값으로 90인가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아이템 4개 중에 첫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죠? 요거니까 90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무게는 12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Q 모듈에서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우리가 SST 노드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바운드 함수는 지난번에 거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냅색4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구현을 합니다. 여기 제가 제공하는 소스 코드에는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노드들이 팝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요렇게 노드가 팝되는 노드하고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비지팅 하고 있는 노드들을 이렇게 출력해 가지고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디버깅 코드와 함께 그 과정을 거쳐서 맥스 프라핏 90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게 이제 언제 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푸시 되는지, 그리고 푸시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서 이렇게 된 거는 푸시 큐에 인서트가 안 된 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요 그림하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 그림을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요게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림하고 소스 코드의 실행 과정하고 로우를 같이 분석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로원 배낭 문제를 그 전에 이제 그냥 그 분할 가능 배낭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분할 가능 배낭 문제는 탐욕 알고리즘, 즉 그리디 어프로치로 풀었고, 제로원 배낭 문제는 동적 계획법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백트래킹으로 풀어보고, 그리고 분기, 오늘 한정을 배워서 분기 한정으로도 풀어봤습니다. 지겹게 풀어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배낭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알고리즘에 상당히 역량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번에는 다음 시간부터는 웹판원 문제라고 했어요. 웹판원 문제, TSP 문제, 트래블링 세일즈 퍼슨 프로블렘이라는 걸 가지고 또 이것도 동적 계획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백트래킹으로도 풀어보고, 분기 한정으로도 풀어보고. 그래서 이 분기 한정법 좀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이제 상당히 알고리즘 역량이 뛰어나질 수 있는 그런 훈련 아이템입니다. 오늘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소스 코드하고 강의 자료는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